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그 마음을 스스로도 잘 안다. 놓으면 사라질까 두렵고,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하고, 그래서 꼭 쥐고 있어야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 손끝까지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진 적이 있었던가? 붙잡는 동안 우리는 늘 불안했고,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았고, 머무르길 바라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멀어지는 경험을 수없이 겪어왔다. 어쩌면 인연 앞에서 가장 힘든 건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동안의 조급함인지 모른다.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놓으면 끝날까봐.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오래된 지혜는 말한다. 가볍지 않은 마음일수록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처럼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내 마음의 흐름을 다시 되찾는 가장 단단한 방식이다. 우리가 조급해질 때는 대개 흐름을 믿지 못할 때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날 것 같아서. 하지만 인연은 그렇게 단순한 수학이 아니다. 내 손이 붙잡고 있다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을 놓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붙잡지 않아도 머물고, 어떤 마음은 내가 붙들어도 흩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흔들린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쥐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인연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흐르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머무는 것은 밀어낼 수 없다. 이 단단한 문장은 수많은 삶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억지로 잡으려다 깨진 관계, 놓아주자 더 깊어졌던 사람, 놓아야만 나에게 다가왔던 기회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를 인연은 어떻게든 흐른다는 것을. 조급함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는 마음속 일정표를 인연에게도 강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이어야 한다. 지금 붙잡아야 한다.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다. 하지만 자연의 흐름은 인간의 시계와 다르게 움직인다. 때를 재촉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기다림은 스스로 때를 맞춘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자꾸 마음이 고단해지는지, 왜 불안이 깊어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찌른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것들, 놓아주면 더 아플 것 같은 것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속삭인다. 정말 이것이 인연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놓아야 할 마음을 붙잡는 손끝은 늘 아프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쥐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라. 흔들림의 절반은 붙잡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조급함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들림의 절반은 붙잡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은 쉽게 놓을 수 없다. 놓는다는 건 단순히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직면하는 일이다. 그래서 더 어렵다.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아프다. 그런데도 인연은 이상할 만큼 정확하다. 붙잡는다고 오지 않고,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마음의 흐름과 때를 알고 움직인다. 그 흐름 앞에서 우리는 배운다. 놓아야 할 때가 있고, 비워야 들어오는 것도 있고, 멈춘 듯 보여도 돌아오는 길이 있으며, 한 번 떠나도 인연이라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인연은 손을 뻗는다고 가까워지지 않고
손을 거둔다고 멀어지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제때 빛날 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붙잡으려는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된다.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꽉 쥐고, 멀어지지 않기 위해 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이 결국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 붙잡는다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안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마음, 내가 붙들지 않으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손끝을 더 아프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 얻고자 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있고, 지키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정말 붙잡아야 할 만큼 소중한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 동안 더 고단해진 건 나였는가? 책은 담은 이렇게 남겼다. 너무 가까이 쥐면 정이 흐려지고, 너무 세게 잡으면 마음이 다친다. 붙잡음은 사랑의 방식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랑을 파괴하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 가까움이 소중함을 잃는 이유는 조용하게 흐를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은 억지로 붙잡기에 너무 섬세하고, 어떤 인연은 힘으로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자연이다. 마음은 유리잔과 같아서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쉽게 깨져버리고, 여유를 주면 줄수록 제 모양을 찾아간다.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느끼는 불안의 정체는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온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의 흐름도, 관계의 온도도 내 의지로 조종할 수 없는 순간이 많다. 그때 우리는 조급함에 휩싸이고 상대의 마음, 상황의 방향, 시간의 흐름을 내가 끌어당겨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삶의 흐름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흐름을 따르면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흐름을 따른다는 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당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흐름은 늘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 붙잡을수록 아픈 것, 놓아야만 맞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보통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놓아야 한다는 신호는 지혜에서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의 변화를 먼저 바라보고, 붙잡음과 내려놓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더 평온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눈앞에 인연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관계는 붙잡지 않아도 머물고, 어떤 인연은 붙잡아도 머물지 않는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사람들은 오래 걸린다. 그러나 진짜 깨닫고 나면 마음이 이상할 만큼 고요해진다. 마음이 비워지면 인연이 제자리를 찾는다. 비운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조급함과 불안을 걷어내는 것이다. 그래야 인연이 흘러갈 공간이 생기고, 머물 인연은 자연히 머물게 된다. 사람이 가장 흔들릴 때는 마음의 방향이 아니라 손의 힘으로 관계를 지키려 할 때다. 붙잡아야만 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상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다. 마음이 조급하면 길이 흐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길이 드러난다. 이 단단한 말은 우리가 왜 자꾸 인연 앞에서 흔들리는지 알려준다. 그려진 길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고, 그려진 마음에서는 인연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붙잡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관계를 놓으라는 뜻이 아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는 뜻이다. 붙잡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때는 손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야 한다.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상대의 마음보다 내 불안에 더 신경 쓰게 된다.
그리고 그 불안이 관계를 흔들고 흔들리는 관계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 악순환은 놓는 순간 비로소 끊어진다. 붙잡음은 인연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평온한 마음이 인연을 더 깊게 만든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머물 인연은 멀어지지 않는다. 그를 인연은 억지로 답을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방향을 찾아온다.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의 속도부터 바라봐야 한다. 사람은 늘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흔들리고 내 의지가 조금만 개입하면 방향이 달라질 것처럼 믿는다.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는 조짐이 보이면 더 붙잡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설득도, 주장도, 조급함도 아니다. 그저 흐름 그 자체다. 인연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어떤 인연은 가까워지고, 어떤 인연은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흐름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일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남겼다. 흐름을 거스르면 괴로움이 따르고 흐름을 따르면 평온이 찾아온다. 흐르려는 인연을 붙잡으면 마음이 고단해지고 머물려는 인연을 밀어내면 마음이 뒤틀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는 일이다. 우리는 가끔 인연이 떠나는 걸 두려워해 그 흐름을 억지로 멈추려 한다. 하지만 떠날 인연은 이유와 상관없이 떠난다. 붙잡는다고 머물고 놓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나고 머물 인연은 결국 머문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사람은 많은 상처를 겪는다.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도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 마음의 방향은 억지로 바꿀 수 없다. 인연의 흐름 역시 그렇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은 이미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방향은 지금의 말 한마디로 뒤집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흐르는 방향을 이해하려 해야 한다. 인연의 자연스러움을 깨닫는 순간 조급함은 조금씩 사라진다. 서로 가까워지는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가까워지고 서로 멀어지는 관계는 붙잡아도 어느 순간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애쓰면 변화할 것 같고 붙들면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고 말을 더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아서 계속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움직이지 않을 때 더 잘 보인다. 마음을 밀어붙이지 않을 때 인연의 본래 위치가 드러난다. 흐름이 자연스러울 때 비로소 관계는 제 모양을 찾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억지로 이어가려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만이 깊어진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자연스러움을 잃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안한 관계는 놀랍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어진다. 그러나 맞지 않는 관계는 수백 번 노력해도 흐름이 맞지 않는다. 흐름이 다르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인연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일이다. 나를 향하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계속 조급함만 깊어진다. 사람은 관계가 흔들릴 때 상대를 더 붙잡으려 하기보다 흐름을 읽어야 한다. 흐름은 솔직하다.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고,
말보다 더 정확하게 인연의 방향을 보여준다. 인연은 멈추려 한다고 멈추지 않고 흐르려 한다고 모두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그저 제 속도로, 제 방향으로 자연의 길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흐름을 안다는 것은 마음의 시간을 아는 것이다. 마음의 시간은 시계의 시간이 아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마음을 열고, 누군가는 빠르게 마음이 식고, 누군가는 오래 머물고, 누군가는 금방 떠난다. 이 모든 것이 잘못이 아니다. 단지 마음의 시간이 다를 뿐이다. 흐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고 나의 시간을 억지로 앞당기지 않는 것이다. 그 존중이 쌓이면 비로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돌아온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인연은 더 깊어지고,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을 때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잡으려 하지 않을 때 더 가까워지고, 흐르게 둘 때 머물 인연은 자리를 잃지 않는다. 사람은 떠나는 인연 앞에 가장 많이 흔들린다.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는 마음이 작아지고, 사소한 거리감에도 이유를 찾으려 애쓴다. 왜 멀어지는지, 왜 예전과 같지 않은지, 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끝없는 질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 그러나 인연의 흐름 속에서 떠남은 실패가 아니고 머무름은 보상도 아니다. 떠나는 인연이 틀린 것도 아니고 머무는 인연이 더 옳은 것도 아니다. 그저 흐름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졌으며 때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떠나는 것도 보이지 않고 머무르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인연 앞에서 자꾸 흔들리는지 알려준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떠나는 이유도 머무르는 의미도 흐려져 어떤 방향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떠나는 인연에 매달리고 머무르는 인연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관계가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는 일이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붙잡음은 순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멀어지려는 인연은 말 한마디로 가까워지지 않고 붙잡으려는 손짓 하나로 흐름을 되돌리지 않는다. 맹자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떠났다면 몸은 머물러도 길이 다르다.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이미 마음이 방향을 바꾼 관계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마음의 이탈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붙잡는다고 해서 떠나는 마음이 다시 싹 트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인연 앞에서 억지로 이유를 찾기보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흐름이 달라진 곳에서 억지로 같은 속도로 걸으려 하면 둘 다 지쳐버리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은 노력으로 줄어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기도 한다. 멀어지는 인연을 인정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백을 회복하는 일이다. 비워야 들어오고 놓아야 새로운 흐름이 생기며 한 인연이 끝나야 다음 인연이 시작된다. 흐름은 언제나 그렇게 이어진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으면 스스로 자리를 찾는다. 이 말의 핵심은 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놓는다는 것은 흐름을 바라보는 힘이고 나를 먼저 지키는 선택이며 지친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작이다. 인연이 떠나는 이유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흐름이 이미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떠나는 인연에는 떠나는 이유가 있다. 머무르는 인연에는 머무르는 온도가 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이고 자연은 흐름대로 움직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머무르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떠난 자리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사라지고 머물 인연에 마음을 쓰지 못하게 된다. 관계라는 것은 먼저 떠나는 쪽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쪽만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때때로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고 머무름이 서로를 지키는 순간도 있다. 이 흐름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때가 지나면 저절로 흩어지고 때가 오면 저절로 모인다. 때가 지나면 흩어지는 인연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 때가 오면 스스로 오는 인연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떠나는 인연을 놓아야 머물 인연의 마음이 보인다. 흩어지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동안 정작 소중한 인연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머물 사람은 억지로 묶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사람은 붙잡지 않아도 떠난다. 떠남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이다. 흐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은 인연을 잃지 않고 나를 잃지 않게 만든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머물 인연을 놓치지 않는 마음. 이 균형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인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시간을 쥐려고 한다.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하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연이 조금만 멀어지는 듯 보이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조급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면 관계의 흐름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한다. 하지만 인연의 시간은 내가 정한 시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의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곳에서 움직이며 때를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조급함은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흐려진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보이고 지나쳐야 할 것에 멈춰서고 가만히 있으면 풀릴 문제에 괜히 힘을 더하게 된다. 니체는 이렇게 전했다. 마음이 서두르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관계도 흐려진다. 조급해진 마음은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흐름을 보지 못하면 떠나는 인연을 붙잡고 머물 인연을 밀어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곳에서 혼자 흔들리게 된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인연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상대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을 불안으로 착각한다. 기다리면 잃게 될까 봐. 가만히 있으면 멀어질까 봐. 조급함은 늘 최악을 먼저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일 때에는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한다. 조급한 마음은 흐름을 막고 고요한 마음은 길을 연다. 고요함은 포기나 무기력이 아니다. 고요함은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고 흐름을 바꿀 수 없음을 아는 지혜다. 조급함이 사라질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 시간을 밀어붙여 얻은 것보다 때를 기다려 얻은 것이
훨씬 깊고 오래 남는다. 사람 관계도 구조가 똑같다. 아무리 서둘러도 마음의 속도는 빨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붙잡아도 흐름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억지로 맞추려 할수록 오히려 흐름은 더 틀어지고 결국 둘 다 지치게 된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일은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게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버티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조용히 지켜보는 일이다. 성급함은 스스로의 발을 걸고 넘어지게 한다. 성급함은 언제나 좋은 의도를 무너뜨린다. 좋아하는 마음을 뒤틀어버리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부담처럼 보이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조차 조급한 간섭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만드는 일이다. 고요해지면 상대의 마음도 관계의 방향도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시간이 있다. 누군가는 천천히 마음을 열고, 누군가는 시간을 두고 변하며, 누군가는 돌아보고 떠나며, 누군가는 잠시 멀어졌다가 자연스레 다시 가까워진다. 이 다양한 시간의 흐름을 인정할 때 인연은 비로소 자연을 회복한다. 때를 받아들이는 차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믿는다는 뜻이다. 흐름을 믿는 사람은 조급함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고 고요함 속에서 인연이 머무를지 떠날지를 더 정확하게 바라본다. 조급함은 인연을 흐리게 만들지만 고요함은 인연을 제 자리에 두게 한다. 흐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를 보면 관계가 단단해진다. 때가 되면 올 인연은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온다. 때가 되지 않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흐름이 너무 느려 보여도 괜찮고, 거리가 잠시 벌어져도 괜찮고, 답이 아직 오지 않아도 괜찮다. 흐름은 제 시간을 알고 있고, 인연은 제 길을 알고 있다. 때가 되면 머물 인연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람의 마음은 공간과 닮아 있다. 너무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고, 너무 비어 있으면 바람처럼 지나가기만 한다. 그래서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연이 들어오는 방식도 머무르는 방식도 달라진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꽉 채우려 한다. 불안이 생기면 더 많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상대가 멀어질 것 같으면 더 많은 말로 공간을 메우고, 관계가 흔들릴 것 같으면 내 안을 확신과 의지로 가득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런 채움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인연은 들어오지 않는다. 머물 인연도 머물지 못하고 가벼워져야 할 마음은 더 딱딱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왜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을까? 왜 노력해도 관계가 고단할까? 이런 질문이 마음의 중심을 흔든다. 하지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다. 무거워진 마음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틈을 만들지 못하고 머무르려는 인연조차 쥐어갈 여유를 느끼지 못한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가벼울 때 비로소 사람이 보이고 인연이 머문다. 가벼워야 보이고 보여야 이해되고 이해되어야 인연이 깊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더 채워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불안이 생기면 더 꽉 채워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안전함은 비울 때 생긴다.
마음이 비워지면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인연이 스스로 가까워진다. 우리가 관계에서 지칠 때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떠나서도 아니다. 대부분은 내 마음 안에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유가 사라지면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침묵에도 이유를 찾아 헤매고 별것 아닌 감정에도 혼자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여백은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힘이다. 여백이 없는 마음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놓지 못하고 다가오는 인연 앞에서도 조급함과 불안을 먼저 꺼내놓는다. 그러면 인연은 자연스럽지 못해지고 자연스럽지 못해지면 흐름은 금세 틀어진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고요해야 길이 열리고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머문다. 고요한 마음은 상대의 움직임을 억지로 판단하지 않고 흔들림을 과장하지 않으며 상대의 한 걸음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기다림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상대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억지스러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관계가 흔들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흐름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흐름은 흐른 만큼 자리를 옮기고 떠난 만큼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비우지 않은 마음은 매번 예전에 머물러 버린다.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인연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지도 못한다. 비움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관계도 멈춰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움은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천천히 닦이는 길과 같다. 쌓여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흐르고 내 안의 집착이 조금씩 옅어지고 불안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질 때 비로소 마음은 여백을 가진다. 그 여백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알게 된다. 붙잡을 필요가 없는 인연도 있고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인연도 있으며 내가 비워야만 머무는 인연도 있다는 것을. 인연은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으로 이어진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비워야 진실이 들어오고 진실이 들어와야 사람이 보인다. 여백이 없으면 진실도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두려움으로 막아놓은 공간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설령 들어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비움에서 시작된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상대를 오해하지 않고 말을 곱씹지 않고 혼자 의미를 덧붙이지 않는다. 오해의 대부분은 마음이 좁아졌을 때 생긴다. 좁아진 마음으로는 그 어떤 관계도 편안하게 갈 수 없다. 비움은 마음을 넓히는 일이다. 넓어진 마음은 상대의 한 걸음과 한 침묵을 이해하게 만들고 조금의 거리감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 이 여유가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한다. 마음의 자유는 비움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인연도 자유롭다. 자유로운 인연은 억지로 붙들리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더 깊어지고 더 오래 머무른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인연을 놓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흐름이 가벼워지면 상대도 가벼워지고 가벼운 흐름에 머문 인연은 오래오래 편안해진다. 비울수록 인연은 들어온다. 왜냐하면 비움은 흐름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이 가려놓은 관계의 길도, 집착이 흐릿하게 만든 방향도 비워낼수록 조금씩 드러난다. 비운 마음 앞에서는 머물 인연이 숨지 않는다. 그를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머물 인연은 불안으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순간,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은 자연히 흘러가고, 머물러야 할 것들은 조용히 자리를 찾는다. 비울수록 들어오고, 가벼울수록 머문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연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그 마음을 스스로도 잘 안다. 놓으면 사라질까 두렵고,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하고, 그래서 꼭 쥐고 있어야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 손끝까지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진 적이 있었던가? 붙잡는 동안 우리는 늘 불안했고,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았고, 머무르길 바라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멀어지는 경험을 수없이 겪어왔다. 어쩌면 인연 앞에서 가장 힘든 건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동안의 조급함인지 모른다.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놓으면 끝날까봐.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오래된 지혜는 말한다. 가볍지 않은 마음일수록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처럼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내 마음의 흐름을 다시 되찾는 가장 단단한 방식이다. 우리가 조급해질 때는 대개 흐름을 믿지 못할 때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날 것 같아서. 하지만 인연은 그렇게 단순한 수학이 아니다. 내 손이 붙잡고 있다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을 놓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붙잡지 않아도 머물고, 어떤 마음은 내가 붙들어도 흩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흔들린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쥐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인연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흐르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머무는 것은 밀어낼 수 없다. 이 단단한 문장은 수많은 삶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억지로 잡으려다 깨진 관계, 놓아주자 더 깊어졌던 사람, 놓아야만 나에게 다가왔던 기회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를 인연은 어떻게든 흐른다는 것을. 조급함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는 마음속 일정표를 인연에게도 강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이어야 한다. 지금 붙잡아야 한다.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다. 하지만 자연의 흐름은 인간의 시계와 다르게 움직인다. 때를 재촉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기다림은 스스로 때를 맞춘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자꾸 마음이 고단해지는지, 왜 불안이 깊어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찌른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것들, 놓아주면 더 아플 것 같은 것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속삭인다. 정말 이것이 인연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놓아야 할 마음을 붙잡는 손끝은 늘 아프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쥐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라. 흔들림의 절반은 붙잡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조급함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들림의 절반은 붙잡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은 쉽게 놓을 수 없다. 놓는다는 건 단순히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직면하는 일이다. 그래서 더 어렵다.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아프다. 그런데도 인연은 이상할 만큼 정확하다. 붙잡는다고 오지 않고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마음의 흐름과 때를 알고 움직인다. 그 흐름 앞에서 우리는 배운다. 놓아야 할 때가 있고, 비워야 들어오는 것도 있고, 멈춘 듯 보여도 돌아오는 길이 있으며, 한 번 떠나도 인연이라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인연은 손을 뻗는다고 가까워지지 않고 손을 거둔다고 멀어지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제때 빛날 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붙잡으려는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된다.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꽉 쥐고, 멀어지지 않기 위해 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이 결국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 붙잡는다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안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마음, 내가 붙들지 않으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손끝을 더 아프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 얻고자 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있고, 지키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정말 붙잡아야 할 만큼 소중한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 동안 더 고단해진 건 나였는가? 책은담은 이렇게 남겼다. 너무 가까이 쥐면 정이 흐려지고, 너무 세게 잡으면 마음이 다친다. 붙잡음은 사랑의 방식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랑을 파괴하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 가까움이 소중함을 잃는 이유는 조용하게 흐를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은 억지로 붙잡기에 너무 섬세하고, 어떤 인연은 힘으로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자연이다. 마음은 유리잔과 같아서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쉽게 깨져버리고, 여유를 주면 줄수록 제 모양을 찾아간다.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느끼는 불안의 정체는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온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의 흐름도, 관계의 온도도 내 의지로 조종할 수 없는 순간이 많다. 그때 우리는 조급함에 휩싸이고 상대의 마음, 상황의 방향, 시간의 흐름을 내가 끌어당겨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삶의 흐름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흐름을 따르면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흐름을 따른다는 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당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흐름은 늘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 붙잡을수록 아픈 것, 놓아야만 맞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보통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놓아야 한다는 신호는 지혜에서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의 변화를 먼저 바라보고, 붙잡음과 내려놓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더 평온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눈앞에 인연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관계는 붙잡지 않아도 머물고, 어떤 인연은 붙잡아도 머물지 않는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사람들은 오래 걸린다. 그러나 진짜 깨닫고 나면 마음이 이상할 만큼 고요해진다. 마음이 비워지면 인연이 제자리를 찾는다. 비운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조급함과 불안을 걷어내는 것이다. 그래야 인연이 흘러갈 공간이 생기고, 머물 인연은 자연히 머물게 된다. 사람이 가장 흔들릴 때는 마음의 방향이 아니라 손의 힘으로 관계를 지키려 할 때다. 붙잡아야만 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상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다. 마음이 조급하면 길이 흐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길이 드러난다. 이 단단한 말은 우리가 왜 자꾸 인연 앞에서 흔들리는지 알려준다. 그려진 길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고 그려진 마음에서는 인연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붙잡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관계를 놓으라는 뜻이 아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는 뜻이다. 붙잡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때는 손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야 한다.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상대의 마음보다 내 불안에 더 신경 쓰게 된다. 그리고 그 불안이 관계를 흔들고 흔들리는 관계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 악순환은 놓는 순간 비로소 끊어진다. 붙잡음은 인연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평온한 마음이 인연을 더 깊게 만든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머물 인연은 멀어지지 않는다. 그를 인연은 억지로 답을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방향을 찾아온다.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의 속도부터 바라봐야 한다. 사람은 늘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흔들리고 내 의지가 조금만 개입하면 방향이 달라질 것처럼 믿는다.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는 조짐이 보이면 더 붙잡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설득도, 주장도, 조급함도 아니다. 그저 흐름 그 자체다. 인연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어떤 인연은 가까워지고, 어떤 인연은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흐름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일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남겼다. 흐름을 거스르면 괴로움이 따르고 흐름을 따르면 평온이 찾아온다. 흐르려는 인연을 붙잡으면 마음이 고단해지고 머물려는 인연을 밀어내면 마음이 뒤틀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는 일이다. 우리는 가끔 인연이 떠나는 걸 두려워해 그 흐름을 억지로 멈추려 한다. 하지만 떠날 인연은 이유와 상관없이 떠난다. 붙잡는다고 머물고 놓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나고 머물 인연은 결국 머문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사람은 많은 상처를 겪는다.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도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 마음의 방향은 억지로 바꿀 수 없다. 인연의 흐름 역시 그렇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은 이미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방향은 지금의 말 한마디로 뒤집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흐르는 방향을 이해하려 해야 한다. 인연의 자연스러움을 깨닫는 순간 조급함은 조금씩 사라진다. 서로 가까워지는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가까워지고 서로 멀어지는 관계는 붙잡아도 어느 순간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애쓰면 변화할 것 같고, 붙들면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고, 말을 더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아서 계속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움직이지 않을 때 더 잘 보인다. 마음을 밀어붙이지 않을 때 인연의 본래 위치가 드러난다. 흐름이 자연스러울 때 비로소 관계는 제 모양을 찾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억지로 이어가려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만이 깊어진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자연스러움을 잃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안한 관계는 놀랍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어진다.
그러나 맞지 않는 관계는 수백 번 노력해도 흐름이 맞지 않는다. 흐름이 다르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인연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일이다. 나를 향하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계속 조급함만 깊어진다. 사람은 관계가 흔들릴 때 상대를 더 붙잡으려 하기보다 흐름을 읽어야 한다. 흐름은 솔직하다.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고 말보다 더 정확하게 인연의 방향을 보여준다. 인연은 멈추려 한다고 멈추지 않고 흐르려 한다고 모두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그저 제 속도로, 제 방향으로 자연의 길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흐름을 안다는 것은 마음의 시간을 아는 것이다. 마음의 시간은 시계의 시간이 아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마음을 열고, 누군가는 빠르게 마음이 식고, 누군가는 오래 머물고, 누군가는 금방 떠난다. 이 모든 것이 잘못이 아니다. 단지 마음의 시간이 다를 뿐이다. 흐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고 나의 시간을 억지로 앞당기지 않는 것이다. 그 존중이 쌓이면 비로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돌아온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인연은 더 깊어지고,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을 때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잡으려 하지 않을 때 더 가까워지고, 흐르게 둘 때 머물 인연은 자리를 잃지 않는다. 사람은 떠나는 인연 앞에 가장 많이 흔들린다.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는 마음이 작아지고, 사소한 거리감에도 이유를 찾으려 애쓴다. 왜 멀어지는지, 왜 예전과 같지 않은지, 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끝없는 질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 그러나 인연의 흐름 속에서 떠남은 실패가 아니고 머무름은 보상도 아니다. 떠나는 인연이 틀린 것도 아니고 머무는 인연이 더 옳은 것도 아니다. 그저 흐름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졌으며 때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떠나는 것도 보이지 않고 머무르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인연 앞에서 자꾸 흔들리는지 알려준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떠나는 이유도 머무르는 의미도 흐려져 어떤 방향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떠나는 인연에 매달리고 머무르는 인연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관계가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는 일이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붙잡음은 순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멀어지려는 인연은 말 한마디로 가까워지지 않고 붙잡으려는 손짓 하나로 흐름을 되돌리지 않는다. 맹자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떠났다면 몸은 머물러도 길이 다르다.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이미 마음이 방향을 바꾼 관계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마음의 이탈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붙잡는다고 해서 떠나는 마음이 다시 싹 트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인연 앞에서 억지로 이유를 찾기보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흐름이 달라진 곳에서 억지로 같은 속도로 걸으려 하면 둘 다 지쳐버리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은 노력으로 줄어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기도 한다. 멀어지는 인연을 인정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백을 회복하는 일이다. 비워야 들어오고 놓아야 새로운 흐름이 생기며 한 인연이 끝나야 다음 인연이 시작된다. 흐름은 언제나 그렇게 이어진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으면 스스로 자리를 찾는다. 이 말의 핵심은 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놓는다는 것은 흐름을 바라보는 힘이고 나를 먼저 지키는 선택이며 지친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작이다. 인연이 떠나는 이유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흐름이 이미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떠나는 인연에는 떠나는 이유가 있다. 머무르는 인연에는 머무르는 온도가 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이고 자연은 흐름대로 움직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머무르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떠난 자리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사라지고 머물 인연에 마음을 쓰지 못하게 된다. 관계라는 것은 먼저 떠나는 쪽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쪽만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때때로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고 머무름이 서로를 지키는 순간도 있다. 이 흐름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때가 지나면 저절로 흩어지고 때가 오면 저절로 모인다. 때가 지나면 흩어지는 인연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 때가 오면 스스로 오는 인연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떠나는 인연을 놓아야 머물 인연의 마음이 보인다. 흩어지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동안 정작 소중한 인연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머물 사람은 억지로 묶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사람은 붙잡지 않아도 떠난다. 떠남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이다. 흐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은 인연을 잃지 않고 나를 잃지 않게 만든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머물 인연을 놓치지 않는 마음. 이 균형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인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시간을 주려고 한다.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하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연이 조금만 멀어지는 듯 보이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조급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면 관계의 흐름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한다. 하지만 인연의 시간은 내가 정한 시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의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곳에서 움직이며 때를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조급함은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흐려진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보이고 지나쳐야 할 것에 멈춰서고 가만히 있으면 풀릴 문제에 괜히 힘을 더하게 된다. 니체는 이렇게 전했다. 마음이 서두르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관계도 흐려진다. 조급해진 마음은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흐름을 보지 못하면 떠나는 인연을 붙잡고 머물 인연을 밀어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곳에서 혼자 흔들리게 된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인연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상대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을 불안으로 착각한다. 기다리면 잃게 될까 봐, 가만히 있으면 멀어질까 봐,
조급함은 늘 최악을 먼저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일 때에는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한다. 조급한 마음은 흐름을 막고 고요한 마음은 길을 연다. 고요함은 포기나 무기력이 아니다. 고요함은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고 흐름을 바꿀 수 없음을 아는 지혜다. 조급함이 사라질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 시간을 밀어붙여 얻은 것보다 때를 기다려 얻은 것이 훨씬 깊고 오래 남는다. 사람 관계도 구조가 똑같다. 아무리 서둘러도 마음의 속도는 빨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붙잡아도 흐름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억지로 맞추려 할수록 오히려 흐름은 더 틀어지고 결국 둘 다 지치게 된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일은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게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버티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조용히 지켜보는 일이다. 성급함은 스스로의 발을 걸고 넘어지게 한다. 성급함은 언제나 좋은 의도를 무너뜨린다. 좋아하는 마음을 뒤틀어버리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부담처럼 보이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조차 조급한 간섭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만드는 일이다. 고요해지면 상대의 마음도 관계의 방향도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시간이 있다. 누군가는 천천히 마음을 열고 누군가는 시간을 두고 변하며 누군가는 돌아보고 떠나며 누군가는 잠시 멀어졌다가 자연스레 다시 가까워진다. 이 다양한 시간의 흐름을 인정할 때 인연은 비로소 자연을 회복한다. 때를 받아들이는 차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믿는다는 뜻이다. 흐름을 믿는 사람은 조급함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고 고요함 속에서 인연이 머무를지 떠날지를 더 정확하게 바라본다. 조급함은 인연을 흐리게 만들지만 고요함은 인연을 제 자리에 두게 한다. 흐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를 보면 관계가 단단해진다. 때가 되면 올 인연은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온다. 때가 되지 않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흐름이 너무 느려 보여도 괜찮고 거리가 잠시 벌어져도 괜찮고 답이 아직 오지 않아도 괜찮다. 흐름은 제 시간을 알고 있고 인연은 제 길을 알고 있다. 때가 되면 머물 인연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람의 마음은 공간과 닮아 있다. 너무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고 너무 비어 있으면 바람처럼 지나가기만 한다. 그래서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연이 들어오는 방식도 머무르는 방식도 달라진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꽉 채우려 한다. 불안이 생기면 더 많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상대가 멀어질 것 같으면 더 많은 말로 공간을 메우고 관계가 흔들릴 것 같으면 내 안을 확신과 의지로 가득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런 채움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인연은 들어오지 않는다. 머물 인연도 머물지 못하고 가벼워져야 할 마음은 더 딱딱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왜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을까? 왜 노력해도 관계가 고단할까? 이런 질문이 마음의 중심을 흔든다. 하지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다. 무거워진 마음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틈을 만들지 못하고 머무르려는 인연조차 쥐어갈 여유를 느끼지 못한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가벼울 때 비로소 사람이 보이고 인연이 머문다. 가벼워야 보이고 보여야 이해되고 이해되어야 인연이 깊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더 채워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불안이 생기면 더 꽉 채워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안전함은 비울 때 생긴다. 마음이 비워지면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인연이 스스로 가까워진다. 우리가 관계에서 지칠 때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떠나서도 아니다. 대부분은 내 마음 안에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유가 사라지면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침묵에도 이유를 찾아 헤매고 별것 아닌 감정에도 혼자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여백은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힘이다. 여백이 없는 마음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놓지 못하고 다가오는 인연 앞에서도 조급함과 불안을 먼저 꺼내놓는다. 그러면 인연은 자연스럽지 못해지고 자연스럽지 못해지면 흐름은 금세 틀어진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고요해야 길이 열리고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머문다. 고요한 마음은 상대의 움직임을 억지로 판단하지 않고 흔들림을 과장하지 않으며 상대의 한 걸음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기다림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상대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억지스러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관계가 흔들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흐름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흐름은 흐른 만큼 자리를 옮기고 떠난 만큼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비우지 않은 마음은 매번 예전에 머물러 버린다.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인연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지도 못한다. 비움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관계도 멈춰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움은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천천히 닦이는 길과 같다. 쌓여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흐르고 내 안의 집착이 조금씩 옅어지고 불안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질 때 비로소 마음은 여백을 가진다. 그 여백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알게 된다. 붙잡을 필요가 없는 인연도 있고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인연도 있으며 내가 비워야만 머무는 인연도 있다는 것을. 인연은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으로 이어진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비워야 진실이 들어오고 진실이 들어와야 사람이 보인다. 여백이 없으면 진실도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두려움으로 막아놓은 공간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설령 들어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비움에서 시작된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상대를 오해하지 않고 말을 곱씹지 않고 혼자 의미를 덧붙이지 않는다. 오해의 대부분은 마음이 좁아졌을 때 생긴다. 좁아진 마음으로는 그 어떤 관계도 편안하게 갈 수 없다. 비움은 마음을 넓히는 일이다. 넓어진 마음은 상대의 한 걸음과 한 침묵을 이해하게 만들고 조금의 거리감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
이 여유가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한다. 마음의 자유는 비움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인연도 자유롭다. 자유로운 인연은 억지로 붙들리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더 깊어지고 더 오래 머무른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인연을 놓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흐름이 가벼워지면 상대도 가벼워지고 가벼운 흐름에 머문 인연은 오래오래 편안해진다. 비울수록 인연은 들어온다. 왜냐하면 비움은 흐름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이 가려놓은 관계의 길도 집착이 흐릿하게 만든 방향도 비워낼수록 조금씩 드러난다. 비운 마음 앞에서는 머물 인연이 숨지 않는다. 그를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머물 인연은 불안으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순간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은 자연히 흘러가고 머물러야 할 것들은 조용히 자리를 찾는다. 비울수록 들어오고 가벼울수록 머문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연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